안녕하세요. 지니책방의 운영자 김진희입니다. 아시나요? 저는 얼마 전 소개한 소통의 온도와 어른의 말습관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개할 책은 어른의 말습관입니다. 이 책을, 이 안의 말글들을 더 많은 분들이 듣고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낭독하려고요. 제 책을 읽어내려고 하는 게 살짝쿵 더 부담은 되지만요. 더 진심 담아 전할 수 있을 듯해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말 사이에 디딤돌을 놓는다는 것. 익어가는 말에는 보살핌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 한마디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언행을 부지런히 들여다본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때도 괜찮을지 살핀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편견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신경 써야 한다. 내가 경험해왔던 일상, 만났던 사람들, 맡았던 업무들은 옳다고 믿게 되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개인을 이끌어주는 신념이 되기도 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이나 정체성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상식과 남의 상식은 다를 수 있다. 나의 상식은 고정된 상수가 아닌 달라질 수 있는 변수임을 인정하자. 스스로 언행을 유연하게 기름칠할 수 있는 마법의 한마디를 제안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상대방을 헤아려주는 마법의 한마디. 이 말이 주는 넉넉한 여유가 참 좋다. 엄한 도덕주의자나 대단한 휴머니스트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인식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자기인식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겸손한 태도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책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를 쓴 최인하 작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생기는 일의 10%만 인지하고 나머지 90%는 무의식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나의 옳음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전부도 아니란 의미다. 지금의 아니다가 훗날 맞다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옳다가 언젠가 그르다가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가 디딤돌을 놓아준다. 자기인식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에 익숙하다. 요즘에는 메타인지라는 용어와 함께 쓰는데 자기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을 뜻한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는 좁고 편향된 생각을 품기 전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넓고 유동적인 생각을 시작점으로 두자. 내재한 마음에서 묻어나올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갈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대상 수상자 배우 박은빈의 소감이 오랜 시간 화제였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천재자폐 변호사 우영우를 연기하면서 배우로서 끊임없이 해왔던 자기인식과 자기 객관화를 고백해 고운 마음이 더욱더 빛났다. 그녀의 수상소감이다. 친절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있기를, 고유한 특성들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기했습니다. 저를 스쳐가는 생각들이 편견이 아닌지 매 순간, 매 시간 검증했습니다. 내 생각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을 멀찌감치 관찰하는 이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울 수 있다. 다만 영원히 잘못된 판단에서 허우적대는 것보다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다. 성숙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마디, 그럴 수도 있겠다를 기억하자. 나의 말이 끓일수록 맛있는 찌개처럼 짜낼수록 고소한 참기름처럼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말의 패턴을 바꾸자.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이 사과를 건드리지 않는다. 무대에서 절대 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단코 불행하면 안 된다. 소리내 읽어보자.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한다. 하지 말라니 더 떠오른다. 머릿속에 거대한 핑크빛 코끼리가 그려지고 내 앞에 사과가 있다면 뚝 쳐보고 싶고 앞으로 무대에 선다면 왠지 긴장될 것만 같고 지금 사는 게 불행하다면 죄의식까지 든다. 아니, 꼭 불행하지 않아야 할 이유라도 있나? 따지고 싶기도 하다. 이게 인간의 심리다. 미국의 심리학자 샤론 브렘은 이를 리액턴스 효과라고 해석한다. 물리학에서는 전기저항을 일컫는 용어고 심리학에서는 금기사항을 더 신경 쓰는 걸 의미하는 용어다. 마세요. 않는다. 안 된다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억지로 덮어지지 않는다. 절제도 안 되고 화를 부르기도 한다. 의미가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한다. 사람의 뇌는 부정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사로잡히고 크게 집착하게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스스로 하는 다짐도 누군가에게 하는 요청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느낌을 강화하며 진을 뺄 게 아니라 긍정적인 느낌으로 달랠 말의 연성화가 시급하다. 연성화는 성질이 부드럽고 무르며 연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말의 연성화라 하면 딱딱하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로 바꿔 말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않는다가 아니라 한다. 마세요가 아니라 하세요. 된다, 한다, 하세요는 요동치는 감정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 기운을 넣어준다. 쓴 마음에 썰물이 나가고 단 마음에 밀물이 밀려온다. 이 말들을 마음속으로 외친다면 스스로 확신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건넨다면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된다는데, 한다는데, 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다는데 힘이 실리는 게 당연한 이치다. 새 도전이나 다음 발판을 호쾌하게 이어갈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다. 지각하면 안 된다 보다는 제때 도착하면 된다. 딴짓을 하지 않는다 보다는 일에 집중한다. 늦잠 자지 마세요 보다는 일찍 일어나세요. 싸우지 말아라 보다는 잘 지내라. 무시하지 말아라 보다는 존중하라. 눈치 보지 마라 보다는 내 생각을 가져라. 일에 지친다 보다는 일을 열심히 했다. 걱정하지 마 보다는 괜찮아. 못할 거야 보다는 할 수 있어. 내가 뭐라고 보다는 오직 나라서. 걔 때문에 보다는 걔 덕택에.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보다는 중요한 것부터 신경 써라.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내 말의 패턴을 바꿔나가자. 부정적인 쪽에 매몰돼 몸도 마음도 묶여 있다면 그 끈을 스스로 풀고 다시금 일어서자. 부정적인 말들은 될 일도 안 될 일로, 할 일도 못할 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말에 지배당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내뱉은 말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짓고 행동하고 후속 조치까지 취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 한마디가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선순환을 반복하는 긍정의 메비우스띠를 만들자. 복잡할 것 없이 단순하게 가봐도 좋다. 그 사람에게 왠지 더 마음이 가는 이유. 공감과 이해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다. 대개 우리는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 공감하는 단계까지 다다른다. 이해까지 가는 건 수월하다. 설사 이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처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적당한 매너가 섞인 반응을 보여주거나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꺼내 학습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넬 수도 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거다.
반면에 공감까지 가는 건 쉽지 않다. 이는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같이 아픈 거다. 물론 상대방이 즐겁다고 하면 함께 기쁘다. 희로애락을 그대로 느끼는 귀하고 크나큰 마음이다. 찰나의 순간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처럼 상상하고 마음을 헤아려 대응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없다. 의식적으로 노력과 수련을 통해 가능할 수도 무의식적으로 타고났을 수도 있다. 심지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많이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기도 한다. 누구나 고민을 안고 산다. 멀리서 관망하는 인생은 아름답게 여겨지지만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매일매일은 지친다. 이때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누군가의 공감이 하루 끝에 큰 힘이 된다. 머리 써서 복잡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좋다.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저 들어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아픈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판단하는 잣대일 수도 있기에 때로는 힘내라는 말보다 힘들었구나 라는 공감이 따스한 위로가 되는 법이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진지한 마음을 내어주면 가능할 수 있는 공감. 그렇게 묶여있던 마음의 한계선이 스르르 풀려 일치하는 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돌아보면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은 비슷한 파장으로 나에게 주파수를 맞춰주는 다정다감한 공감쟁이다.